밥 영어 학생도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고생이랑 프리노트 지금 받으셨죠? 그리고 오답 노트가 한 번 더 나갈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밑에 가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 집에 있어요. 아 피카소 오답 노트 있어. 그거는 뭐 그러면은 안 받으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은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오답 노트 없으신 분은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쟁이 프리노트 오답 노트 거기에 사인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여기 사인 형식 여기 여기다 세 번째 그죠? 세 개다 사인. 그렇지. 사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으면 사인 안 하는데.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없으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 갖다 드릴게요. 이따가. 옳지. 이렇게 여기. 그렇지. 집에 있는. 그래 그러면 안 받으셔도 돼요. 다음에 예지. 이따 오답부터 없으시죠? 그렇죠? 이따 받으실게요. 응? 오늘 안 와. 예진이, 그렇지? 아니 혜리요. 미안해. 준수 오나? 오준수란 학생이 오늘 있어. 근데 안 와. 안 온대? 그 시험 지난주 금요일에 끝나서 쉬나 보지. 프린트는 오답 노트 있었어요 제가? 아니야. 프린트 테드 썼어요. 그다음 프린트시고 프린트는 살려고 있지. 그다음에 대현이. 다 쓰면 되나? 세 개 다. 오케이. 자, 일단은 선생님 이름은 송윤덕 선생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담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랑 미적분 원 공부 열심히 해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일단 요거 그 고생이 풀어볼 건데 책에서 문제를 보셔야 하니까 필체로 책에다 풀지 마시고 전부 프리노트에 푸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풀어 오시는 과제로 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일단 여기는 조금 하얗게 내두시고 프리노트에 다 풀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시간 중에는요. 됐죠? 이해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따 끝날 때 메모리 부스트라고 선생님이랑 개념 관련한 시험 보셔야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볼 텐데
때 지금 선생님이랑 할 내용이 좀 중요해요. 일단 책 한 편 보시겠어요? 그래서 책 뭐 목차 한번 그렇죠. 미적분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함수의 그러니까 극한과 연속 이렇게 얘기하고 미분, 적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 한 9단원 정도인데 다는 못할 거고요. 아마 요 책은요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요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개념 정리가 한 장 정도에 걸쳐갖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랑 조금 뭐 따로 좀 수업으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문제들이 초록색으로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넘겨보면 스텝 1이면 어디까지 있냐면요 16페이지까지 스텝 1이야. 그래요? 그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진행을 이번 시간에는 안 할 거야. 그거는 그러면 다 이번 숙제로 나가냐? 그거는 선생님 양을 좀 보고서 적절하게 좀 결정하려고 해볼게요. 아마 근데 일단은 과제 중심으로 좀 스텝 1은 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면서 좀 결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가 있죠. 그죠? 스텝 2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랑 아마 해볼 텐데 선생님이 일단은 몇 문제 풀어보라고 여러분한테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풀어보시고서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스텝 2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다 안 풀어보게 될 수도 있어요. 스텝 2는요. 스텝 2 문제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로 한번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은 아니 뒤로 그죠? 한 105번까지가 스텝 2였던 것 같아요. 105번 맞아요? 그죠? 한 60여 문제 정도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스키마로 풀이 흐름 알아보기라는 뭐 거창하게 그냥 뭐 문제를 그냥 풀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가 되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요것도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해보게 되겠죠.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2스텝, 3스텝 중심으로 여기서 아마 살펴보게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1스텝은 일단은 보리고 간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아마 2스텝 다시 풀어보는 게 과제로 좀 나갈 것 같아. 중심적인 과제로 2스텝 다시 풀어보는 게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요, 고쟁이를 공부를 하겠다 하면요, 일단은 2스텝을 좀 졸업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2스텝 정도를 모르는 문제 없이 완전히 졸업하려고 해보겠다.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다 하면은 3스텝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스텝에서는 좀 열심히 생각도 해보면 좋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내보려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도전적인 학생들은 3스텝까지 욕심을 내면 좋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은 2스텝을 뭔가 졸업하려고 꼭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됐어요? 괜찮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함수의 극한 여기 선생님이랑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자. 잠깐만. 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란 무엇인지
뭔지 좀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함시 극한 하면은 무슨 기호가 하나 생각나야 되죠? 리미트. 그렇죠. 리미트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겠죠. x가 a로 갈 때 fx 이런 형태로 표현했을 때 여기 어떤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글로는 많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가 a로 수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x가 좀 어려운 말인데 a에 수렴할 때 또는 조금 풀어서 쓰면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x가 1로 가까워진다 하면요 이거 이제 실수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 수직선상에서 여기 1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진짜? 쌤이 거기 등지고 쓰시니까 아예 안 보여요. 아 이런 세상. 그럼 이쪽으로 이사. 일로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혹시 좀 방해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치?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x가 한 요쯤에 있으면은요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더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수학적으로는 저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한참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요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 x가 1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근데 이게 밑에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갔다 왔어. 아 내려갔다 오신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오준수. 아 그러시구나. 혹시 이 프리노트는 지금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혹시 오답 노트 있니? 네. 이건 되고 여기에 오준수 여기 사인을 해주시면 근데 이게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 상태를 조금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 요 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x가 1 마이너스로 접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요 놈은 우리가 x가 1 플러스로 접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서 자극한, 우극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 무슨 극한? 우극한. 네. 여기 자극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잠시만요. 이름을 못 외우고 있어갖고 지금. 예. 그러면서 잠시만요. 이따가 요걸 쓰시면 돼요. 이따가 그쵸? 뭘 쓰시면 되냐면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접근할 때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접근할 때 요게 모두 L로 같을 때만 저렇게 쓰기로 하죠. 그래서 예. 여러분 이따가 그냥 요거를 그대로 적으셔야 되니까요. 이거 써보세요. 이거 빨리 써봐. 이거
빨리 써보세요. 이따가 프리노트에다가 나중에 써보세요. 그쵸. 이따가 뭐라고 선생님이 물어보게 될 거냐면은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을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쓰시오. 오케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죠? 근데 한글은 가능하면 줄이시면 되고, 그죠? 저 놈만 드라이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쌍화살표로 해갖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이 표현은 이런 뜻이고요. 또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죠? 네. 이거 써야 한다, 이따가. 근데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뜻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뜻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x가 예를 들면 3으로 가는데 그렇죠? 어떤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다. 이거 얼마일까요? 혹시 내 극한을 알고 있다면 복습차 이거 얼마다? 뭔가요? 어? 이 글씨가 3이에요, 2예요. 요거 2. 2예요. 2인 거 같은데요. 2니 그러면 이게 전체가 2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죠. 함수의 극한 이해.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해요. 그렇죠? x에 대한 함수인데 함수는 이제 뭐냐면 x 값이 변하면 요 전체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뜻이 이게 뭐였냐면은 x가 1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 얘기는 x 값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요 함수 값도 변할 거야. 그렇죠? 그때 그 함수가 뭔가 어딘가로 계속 그 값이 가까이 가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현재? 2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이해되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요 함수의 값이 x가 3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함수의 값도 어딘가로 접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접근하는 값을 바로 우리가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주제는 전체적으로 그걸 맞추는 게 우리 주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주제 함수의 극한에 기본 성질. 예. 요거 여러분이 보고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어딘 거냐면요. 저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8페이지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맞나요? 그거를 싹 다 적어보세요. 그거 이따가 싹 다 적으셔야 돼요. 그냥. 싹 다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그냥 외워서 여기다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이따 적으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적어보셔야 돼요. 응? 이거 뭐 실수나 이런 거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수 아니면 어차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극한에서는요.
적어야 돼. 그렇지? 선생님은 약간 줄여서 적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처럼 줄여 적어도 되냐?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보고 적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 거기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그죠? 그렇죠. 선생님처럼 적으시면 돼요. 그냥 적어야 돼. 적어. 이따가 저거 그대로 쫙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게 중요하죠. 얘가 중요하죠. 저 얘기가 뭐냐면은 특히나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즉, 요 얘기는 fx와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fg의 극한이 존재할 때 라는 저 기본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까 조금 그런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 밖에도 발산하는 경우, 즉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얘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죠? 알파, 베타 이거 둘 다 극한이 존재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됐죠? 그렇죠? 예,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이따가 얘를 적을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할 건데 그걸 좀 이따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서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저쪽에 몇 페이지로 가보실 거냐면은 17페이지로 가보자. 자, 거기에 41, 42번 두 개를 한번 풀이 노트에 풀어보십니다. 풀이 노트에 만드십시오. 스텝 1은 프리노트 안 풀어줘요. 그거는 좀 나중에 선생님이 내드릴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41, 42번 둘 다. 수준이 어떨까를 모르겠어요.
41번은 다음 보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계속 푸세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서 푸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A, 존재하는 것의 극한값의 모든 합을 B라 할 때 뭐 이렇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알아보라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 그래서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두의 한번 좌우 극한을 한번 따져보셔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2번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혹시나 1번 좀 어렵다 생각 드시는 분은 2번을 먼저 푸세요. 2번은 되게 쉬워요. 이번 한 다음에 너희 거좀 더 생각해보고 일단 선생님 한번 듣고서 이해하면 꼭 해봐. 알지? 그걸 다 그리네. 잘했어. 여러분 극한 해본 지가 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자, 이거 42번 먼저 선생님이랑 좀 확인해 볼까요? 혹시 1번은 뭐다? 1번 발산이에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0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여기 처음에 되게 중요하죠. 이 한 0분의 몇 꼴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1로 고정시키고요. 이 분모 부분을요. 예를 들면 이게 0.0001 이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뭐 아니 이게 0.0001 0.0001이면 많이죠. 그죠? 이게 이게 한 이렇게 붙으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면은 전체는 무한히 간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쪽으로 계속 커져요.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표시하자 하면 마이너스 무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저놈은요 발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는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거요? 그렇죠? 예. 요 모양 꼭 기억해 놓읍시다. 그렇죠? 예, 0분의 만약에 위에가 저는 1 저런 데로 가고 있으면요. 1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0.01이어도 상관없어요. 전체는 무한으로 간다. 됐죠? 그렇죠? 요거 어떻게 된다? x가 무한으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1 이거 어떻게 돼? 아무나 대답 좀 해주사. 아는 사람. 0. 그쵸, 0은 가죠. 자, 지금 현재는요, 얘가, 이게 x가 무한히 가면요, 빼기 1을 해봤자 무한히 커지고 있어요. 그쵸? 절대값을 취해봤자 별로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그냥 무한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무한분의 1 이런 꼴인 거죠. 그쵸? 근데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 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0쪽으로 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수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런 모양들에서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보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약간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아까 해보라고 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얘와 얘를 이제 정확하게 원래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를 해보셔야 돼요.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 두 개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1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작다라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반면 얘는 x가 1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얘기는요. 얘는요. 자, 특히 우리가 저쪽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절대값 x 빼기 1이죠. 그쵸? 저 절대값 x 빼기 1이 1로 오면은요. x가 1보다 클 때는 뭘로 되면은 x 빼기 1로 그냥 돼요. 그쵸? 반면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쟤는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셔야 해요.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그쵸? 즉 절대값 x 빼기 1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게 x 빼기 1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약분되면서 그냥 1이 돼버리죠. 그쵸? 얘는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알 수 있어요. 그치? 그쵸? 예,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된다. 요 때는 그냥 1이고요. 요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요 두 개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극한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저거 괜찮아요? 그쵸?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볼게요. 니은 절대값이 되게 많아서요.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얘도요. 즉 얘도 이렇게 그냥 x가 0 플러스로 갈 때와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그쵸? 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 x 제곱은요, 살짝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바꿔도 안 혼날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저 식이요, 이렇게 통일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절대값 x분의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야, x가 0으로 가면요, 절대값 x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당연히 0으로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요, 절대값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 보시면 그냥 이런 놈이 돼요. t 그런가요? 그렇죠? 예, 얘는 약분을 하면은 리미트 t는 0으로 갈 때 t 더하기 1 그냥 이렇게 되게 되겠고, 얘는 극한은 1이라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x가 0으로 가는데요. 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겠어요? 0보다 살짝 커. 그러면 0이 되죠. 가우스 x는요. x가 0보다 살짝 작어. 그럼 가우스 x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극한에서는 얘를 0으로 그냥 보고서 하시면 되고요. 좌극한에서는 얘를 마이너스 1로 보고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자, 이때는 바로 극한값을 바로 그냥 구하면은요, 얘가 0이니까 얘도 0으로 가니까 0이 되고요.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두 개가 얘도 다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 하신 분 값은 어디요? 네? 저 리을 말해요? 리을 0. 0 맞아요? 맞대요. 예, 0 맞습니다. 쟤는요. 예, 저것도 그냥 두 개 따져보면 둘 다 0 나오죠. 그쵸? 얘는요, 물론 요놈 바뀌어요. 좌극한, 우극한에서 가우스 x의 값은 바뀌지만요, 여기 곱해져 있는 x 값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무조건 0으로 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죠? 예. 좋아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1이요. 1. 1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형 2번도 좀 해볼게요. 유형 2번은요, 43, 44, 45 요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실어볼게요. 지금 네, 시작. 선생님 그 옆에다 그냥 하세요. 그냥 쭉 쓰셔도 돼요. 예, 편하게 그냥 쓰셔도 돼요.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한 칸에 한 문제. 부족하면 두 칸 쓰셔도 되고, 한 칸에 두 문제는 웬만하면 푸지 마세요. 오케이? 푸셔도 돼요. 푸셨으면 푸셔도 돼요. 찍고 바꾸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죠?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다음 문제는 그냥 요 진한 쪽으로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너무 좀 필기한 거. 괜찮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할 것 같은데. 보죠 뭐. 선생님 보기에는
44번 쉬운 것 같아요. 나의 취향입니다. (45번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44번을 아주 가뿐하게 푸시고 45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건 추천드리고요. 그 정도가 내가 다 됐다 나에게 그러면 이제 43번까지 43번 좀 귀찮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아마 구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눠서 한번 해보고 중이니? 혹시? 참 되게 귀찮죠 문제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풀이가 필요 없는 것도 풀이를 써야 돼요. 안 써. 여기다 체크하지 마. 답 체크하면 안 돼요? 해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다 나중에 이렇게 맞춰보기 귀찮아서 그렇지. 아니 맞았다는 거 표시해 놓고 싶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다시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네, 여기다 일단 풀이는 집에서 다시 적어놓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적지 마. 일단 지금 적어요. 오케이. 또 실전도 하지 마요. 실전도 여기다 이쪽에다. 왜 답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했을 때 답 적혀 있으면 좀 기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안 푸셔도 되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 스텝 1 숙제로 내실 거예요? 모르겠어. 나 오늘 좀 풀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되고. 선생님이랑 43번은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 답은 다 드리도록 할게요. 43번은 혹시 얼마? 나오신 분? 얼마?
마이너스 6 왔습니다. 44 43번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44번은 2번 네. 맞나요? 45번은 혹시 45번 5번인가? 5번이 답입니다. 예. 저는 6번까지 하는 거였나요? 아니 45번까지만 일단 그렇죠. 43번 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선생님 조금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요 절대값 내부가 요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이게 저 2차 부등식 얘가 이렇게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요.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다 구간을 나눠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보다 뭐 이코는 이쪽에다 넣을까요? 이렇게 될 때랑 그쵸 x가 3보다 클 때 요때마다 수식의 모양을 다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뭐 얘를 fx라고 이름 붙일게요. fx. 그렇죠? 네, 그러면 요때는요 fx는요.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3, 3 이렇게 돼갖고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요때는요 바로 요때예요. 요때 0보다 큰 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을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쵸? 절대값을 그냥 푼 다음에 약분까지 하면은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되죠. 됐어요? 그쵸? 요때는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약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fx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때는 fx는 또 똑같이 요때이기 때문에요. 0보다 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랑 똑같이 되게 될 거예요. x 빼기 3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요. 꺾이는데 그 사이에는 요거라고 했죠. 얘는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요 구멍을 뻥 뚫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왜냐면 분모가 0 되는 지점은요 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렇게 여기도 구멍을 뻥 해갖고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인 것 같아요.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데 이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요때가 필요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4, 45 중에서 선생님이랑 풀어봤으면 한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괜찮아?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45번? 45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44번 괜찮아요. 44번 괜찮고 좋아요. 45번.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시면요. 이렇게 뭔가 표정을 지으세요. 날 딱 쳐다보면서.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선생님이 눈치채고서 같이 진행할게요. 네, 45번은요. 지금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군요. 선생님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봐봐요. fx의 그래프가 짠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는 구멍이 뽕 뚫려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구멍이 차 있고 이쯤까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쭉 한 칸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1인 것 같아요. 1.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또 뻥 뚫려 있고 여기서 3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x예요? 그렇죠? 이럴 때 구하자 하는 거는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x 빼기 2 이거 따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득하를 할 때는 치환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치환. 예를 들면 여기서는요. 요놈을요. 뭐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거 t로 치환할게요. 그렇죠? x가 1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럼 t는 어디로 갈까요? x에서 2 뺀 거는 어디로 갈까요? x가 1로 큰 쪽이 접근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하겠죠. 그렇죠. 크기는 역시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쓰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자, 다시 쓰면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t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큰 쪽에서 접근시키면 돼요. 바로 여기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건 사실은요. 이쪽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때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고요. 함수 값 자체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값은 0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앞에서 개념이나 이런 데서 설명 안 들어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그래프로 따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A야. 오케이? 근데 A보다 작은 쪽에 접근한대. X가 A로 접근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 접근한대. 그럼 자, 이게 X축이잖아. 그쵸? 여기서 여기가 A인데 A보다 작은 애 여기죠, 여기. 이쪽에서 일로 접근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X가 여기 있을 때는 그놈의 그래프는 여기잖아. 해당하는 놈은요. 여기 있으면 여기고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 그 이해되겠어요? 근데 자, x가 요 놈일 때 함수 값은 요 놈이에요. 그렇죠? x가 요 놈일 때 함수 값은 요 놈이고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중요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 여기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요. 됐어요? 요거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여기서요. 여러분들 그런 책의 해설을 보면은요. 요거 두 개는 생략해 놓고요. 요것만 표시를 해 놓는 게 보통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면 요게 y축상에서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프에서요. 자, 여기서 다시. 자, 큰 쪽에서 접근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일로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요?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보여요? 보이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함수 값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다? 0이다. 됐어요? 이해되겠죠? 그쵸? 이거 네. 이후로 이제 여기서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죠? 요거 꼭 좀 익히면서 가보자.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간대요. 0 마이너스로 갈 때 f x 더하기 1 요것도요. 그렇죠? 네. x 더하기 1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거 좀 빠르게 할게요. x 더하기 1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x 더하기 1은요. x가 지금 0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1은 1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쵸? 그럼 1로 가보죠. 1 마이너스는 1로 가는 거예요. 1로. 1로 가는 거예요. 1로. 그쵸?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2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은요. 아직 그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2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예, 그 얘도 극한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됐어요. 자, 예고 다음 장으로. 다음 장의 18페이지를 한번 전부 풀어봅시다. 와, 여기 좀 떨리는데요. 어. 46번은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46번은. 그렇죠? 근데 걔는 이제 그 마이너스 x는 좀 조심하세요. 걔는 크기 관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그 fx의 극한 이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죠? 네. 자, 선생님이 여기 조금 혹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47번 좀 먼저 풀어드릴게요. 47번 보고서 한번 다른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47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빵뽕.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빵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때 1번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 뭐 원래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얘는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 요건 좀 여러분이 좀 해보자. 얘 얼마일까요?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1. 1이죠. 그렇죠? 예, 여기로 가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1이다. 1 더하기 1 플러스로 갈 때는요. 0. 그쵸? 1로 가는 거죠. 이거 맞나요? 그쵸? 1로 가는 거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함수 값은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0에서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2번부터가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건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요 속에 있는 놈을요, 속에 있는 이 fx 있잖아요. 요거를 뭐 하나의 문자 t로 치환하신 다음에 t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저기서요. 즉 x가 0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쵸? 이거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럼 여기가 0이잖아요. 0 플러스는 이쪽에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여요? 그쵸?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죠. 보여요? 그럼 함수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함수 값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프에서 함수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됐어요?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0으로. 즉, t는 0으로 갑니다. t는 0으로 가요. 자, 근데 얘를요. 그러면요. 결국은 이렇게 바꿔요. 리미트 저 속을요 t로 바꾸면요. ft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t가 0으로 간다를 써놔야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t가 0으로 가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0보다 큰, 즉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잖아요.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여기다 있는 거예요. 0으로 가긴 하는데요. 자,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데 함수 값이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큰 쪽에서 가나요? 작은 쪽에서 가나요? 지금 요 상황. 작은 쪽에서 가고 있죠. 그거 이해되겠어요? 즉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요건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즉 여기서 t는 0 마이너스로 간다. 저걸 판단할 수 있으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어느 정도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게임은 ft의 그래프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요거 전체를 보시려고 하시면요. t가 0,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1로 가는 겁니다. 즉, 전체는 1이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합성함수 극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요. 3번도 한번 해보죠. 3번 좀, 자, 똑같은 부분에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여라. 똑같죠, 모양은요. 근데 단지 얘만 바뀌어 있거든요, 얘만. 그죠? 얘만 바뀌어 있어요. 자, 얘를 또 t라고 치환할게요. 요거 t라고 치환할게요. 자,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는지 저기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x가 1 마이너스로 가요. 그쵸? 여기서 1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쵸? 1 마이너스로 간다 하면은 fx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오셨는데요? 여기서 다시 t는 어디로 가냐 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에서 자 다시 다시 이거 좀 집중.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이때 fx의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요 놈을 t라고 잡고서, 그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저기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0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여기, 그쵸?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그래프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나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함수값은 요 지점의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t는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걸 판단하려면 여기가 필요해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고 있는 거. 마이너스 1로 가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나요? 작은 쪽에서 가고 있나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작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함수값 큰 쪽에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보이나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큰 쪽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돼요. 얘는요. 리미트 t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t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기서 다시 찾아갖고서 해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은요, 아마 여기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아마 0으로 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거 좀 합성함수 극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특히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예요. 이 구호를요. 그죠? 예,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요거요.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49번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지금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46번은 혹시 푸신 분 있나요? 답은 얼마예요? 7 맞습니다. 네, 4번 맞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문제 못 해보셨어도 49번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위 말까요? 가위 맞추고. 맞았고요. 다시 9번만.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이 1 뒤에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쉬웠지. 잘안 보이네. 괜찮아. 아
47번은 이해 되긴 되죠. 네. 7번이 되겠어요. 49번 선생님이 해보셨죠? 나왔네? 벌써? 빨라. 일단 답 맞추고, 그렇죠? 됐으면 48번은 좀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랑 한 48, 49 요거 정답 확인 먼저 해드릴게요. 48번은 1번은 마이너스 2고 2번은 1이고요. 49번은 3번입니다. 일단 선생님이랑 49번만 하고서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49번. 이게 또 fx의 그래프인데요. 노란색으로 해서 표현하면 되나? 이런 그래프래요. 여기. 그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1 이렇게 돼 있는. 그다음에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요놈은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혀 있고요. 여기는 1이래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래프가요. 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x가 0일 때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때 얘를 구해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이것도 구하고서 이것도 구하래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또 구해요. 쉬운 거 먼저 해보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가잖아. 이건 저 그래프랑 상관없이 그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자. x가 봐봐 0 마이너스로 가면요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까요? 0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돼요? 자, 그때 마이너스 x에서 빼기 1을 한 건 또 어디로 갈까를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 뭐라고 붙이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종적으로는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저놈을 t 같은 걸로 바꾸면서 얘를 이렇게 얘를 t라고 바꾸시면서 리미트 t는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t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다음 걔를 여기서 이제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쪽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선생님요? 그쵸? 이거 극한값 얼마? 저기서 본다면? 1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극한은 얼마? 1인가요? 1. 1. 맞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쟤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만 하고 좀 실력 해봅시다. 자,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지금 1 플러스로 가요. 근데 여기는 요놈. 그죠? 저걸 또 아까처럼 t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fx가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쵸? x가 지금 1 플러스로 가면은요, 여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고 있는 거. 아,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혹시 아세요? 자,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선 따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함수 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1에 가까 0에 가 0으로 그냥 가는 거. 그죠? 그냥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0이 되어 있죠. 보이세요? 함수 값이 0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봐봐요. 0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돼요. 얘는 fx는 그냥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다시 여기로 가는 거. 이거 함수값이 0이 되어 있어요. 이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x equal 0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렇죠? 자, 이때 그러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바로 어떻게 고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f 저 부분을 0으로 그냥 고치시면 돼요. F0을 위에서 찾아보면요.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의 얘기예요. 그쵸? 좀 주의해야 할 또 문제네요. 또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동하는 것만 파악이 되다가, 그쵸? 이게 화살표와 이퀄의 차이예요. 얘는 그냥 0이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쵸? 자, 일단은 오늘 1교시 거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 휴대폰 다녀서 10분 쉬었다가 7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쉬는 시간 녹화도 아니요. 나 진짜 하루 종일 잤어 진짜. 바뀔 일도 없으니 좀.